자, 이 문제 같이 볼게요. We believe in hot hands 라고 했는데 hot hands가 뭔지 몰라요. 그리고 지문에서도 따로 알려주지 않죠. 그래서 쭉 내려갑니다. 모르겠네 하고 가요. 몰라도 풀 수 있어 라는 마인드로 가야 됩니다. Because we must impart meaning to a pattern. 자, 여기까지 봐서는 이게 무슨 소린가 라고 하죠. 그러면서 핫핸즈가 또 나옵니다. 이 정도면 핫핸즈를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슬슬 들죠. 그래서 여기서 결국에는 설명을 해주게 되는데 이 핫핸즈라는 게 뭐냐? 스포츠를 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이걸 겪어봤을 것이다 라고 하죠. 뭔가 내적으로 그냥 느껴지는 그런 감각인데 우리가 핫하다고 할 때 이거는 무조건 들어간다. You can't miss. 이번 골은 무조건 들어가. 야, 이번 거는 무조건 할 수 있을 것 같아. That every shot is just an easy layup. 들어가는 슛마다 딱 제대로 들어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면 우리가 cold hands, hot hands가 아니고 cold hands라고 하면 it feels like no matter what you do, no matter how much you concentrate, every shot you take is a brick. 이번에는 슛마다 안 들어가는 벽돌 던지는 것 같은 느낌을 줄 정도로 왠지 왜 이렇게 안 되냐? 라는 그런 거라는 거죠. 이렇게 설명을 다 해줍니다. 그래서 a plausible way of expressing these attitudes is that a player has a better chance of making a shot after having just made his last or 2-3 shots. 그러니까 여기서는 핵심이 뭐냐? Having made his last 2 or 3 shots 이랑 여기 보면 얘랑 비교하죠. Missed his last 2 or 3 shots. 자, 내가 지금 3세판이야. 3번 넣어야 되는 3번 기회가 주어져 있는데 방금 두 번째까지 골이 둘 다 들어갔을 때랑 방금 두 번째 둘 다 골이 안 들어갔을 때랑 비교했을 때 마지막 그 세 번째 슛이 당연히 지금까지 샥샥 들어갔을 때가 더 마지막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겠죠. 사람이 아무래도 심리적으로 그런 게 있으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 이외에는 뭔가 특별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이 hot hands가 뭔지에 대해서 한 3번 정도 설명을 하고 그냥 끝납니다. 그러면서 빈칸이 나오는데 자, 이렇게 특별한 내용이 없는데 빈칸 그냥 지문이 끝나버렸네 라는 문제에서는 그냥 지금까지 하던 얘기를 벗어나지 않으면 돼요. 지금까지 하던 얘기에서 더 과장하거나 거기에 더 보태거나 하지 말고 최대한 지금까지 나왔던 얘기를 그대로 하는 것 같다라는 선지를 고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약간 지금 제가 처음 이 문제를 봤을 때 들어왔던 선지는 자 1번, 3번, 4번 요 정도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 추려보는 건데 luck overwhelms skill. 결국에 스킬보다 즉 실력보다 운이다. 오케이. 이거 일단 그냥 보류해 두시고 다음 success breeds success 하면은 성공이 또 성공을 낳는다. 맞죠? 지금 성공을 하면 또 그 다음 판도 왠지 잘 날 것 같고 근데 한 번 골을 못 넣으면 그 다음에도 왠지 안 될 것 같고 이런 느낌. 그래서 요것도 괜찮은 것 같고 요거가 답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는 했고요. Star players beat the odds. 이거는 뭐예요? The odds 하면은 확률이라고 했죠. Star players 진짜 막 레전드급 선수들이 그런 선수들은 진짜 안 될 것 같다라는 그런 확률이 적은 순간에도 결국은 이기더라. 자, 이런 지금 1번이랑 4번이 똑같은 거를 반대로 얘기하고 있죠. 1번은 결국에 운이야. 자, 4번은 아니야. 결국엔 스타 플레이어, 실력이야. 진짜 잘 나가는 선수들, 완전 탑급 선수들은 그런 운을 이길 수 있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지금 보시면 사실 제외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17번 지문 전체에서 계속 얘기하는 거는 어디까지만 갔느냐 계속 그 얘기만 하고 있어요. 감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1번 처음에 여기서 감을 얘기했죠. 뭔가 내적으로 느껴지는 감각이다.
그러면서 또 얘기했죠. 설명을. 핫하다고 한다면 야 이번엔 진짜 들어갈 것 같아. 근데 콜드하면 아 조건도 다 좋고 지금 환경도 오케이. 딱 넣기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왠지 왠지 감이 별로 안 좋아. 이런 경우.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또 얘기해주죠. 내가 이전에 성공했다, 내가 이전에 좀 잘 됐다라는 그런 감각이 있어야 그 다음에도 잘하게 된다라는 거죠. 지금 사실 이 지문 전체에서 실력과 운 이거를 비교한 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답은 3번이 되겠어요. 네. 문제는 쉽습니다. 얼른 가볼게요. 1번 문장까지 봤을 때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공유 플랫폼이죠. 물건을 사지 않고 렌트하거나 빌려주거나 교환하거나 그런 거죠. 그래서 계속 그거에 대한 내용이 나오겠거니 라고 하고 보셔야 됩니다. 자, 2번 문장 보면 fewer resources go into making products that are infrequently used 까지만 봤을 때 벌써 자주 쓰이지 않는 물건을 만드는 데 쓰인다. 뭐가? 더 적은 자원이. 그렇죠? 그렇게 공유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많이 안 쓰는 물건을 만드는 데에는 자원이 더 절약될 수가 있고 and consumers have a new way to both make and save money. 소비자들이 결국 돈을 훨씬 더 절약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3번 문장 볼게요. A number of companies built on this sharing business model. 여전히 공유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건 맞아요. 뒤에도 볼게요. Have gained millions of members, considerable media attention, and in some cases for the 이렇게 하면서 이 공유 비즈니스, 공유 기반으로 한 지금 이 사업체들이 굉장히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 괜찮죠? 자, 4번 볼게요. But if media companies want to utilize the distribution channel more effectively 해서 끊을게요. 미디어 회사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채널을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싶다면 이라고 나왔죠. 지금 문장의 주제가 공유 플랫폼, 공유 기반 비즈니스 모델에서 미디어 컴퍼니의 채널 활용으로 넘어왔죠. 자, 그래서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은 4번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는 사실 문제를 제가 다 혼자 다 풀고 그 다음에 해설을 했는데요. 이번 지문 같은 경우는 제가 문제를 풀다가 말고 설명하고 풀다 말고 설명하고 이런 방식으로 하면서 진짜로 약간 이 순서 문제를 풀 때의 그 뒤죽박죽한 머릿속을 그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처음에 이것까지는 읽었어요, 지금. 이 첫 문장까지는 읽었는데, 자, 고모님이 아프시대라고 했을 때, 뭐, 암이나 심장질환이나 아니면 뭐, 사고가 있으셨거나 이런 거겠지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What these conditions have in common is that they are all physical ailments. 우리가 상상하는 이것들이 다 뭐다? 물리적으로 정말 몸이 신체적인 질병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A로 가봅시다. Evidence for this conclusion 이라고 했는데 갑자기 conclusion? 아직 우리는 어떤 conclusion도 내리지 않았죠. 조금 이상해요. 그래서 일단 전 보류하고 넘어갔고 Although we may know this intellectually 이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지능적인 차원 그러니까 지식적인 차원에서는 알고 있지만 이라고 했는데 좀 여기도 이상해요. 바로 오기는. 말이 약간 좀 자연스럽지 못해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C까지 왔습니다. And yet people can develop mental impairment. 좋죠. 왜? 여기서는 what these conditions have in common 이라는 문장 구조 자체가 뭐예요? 이 physical element를 강조해주는 형태로 문장이 지금 나와 있거든요. 앞에서 말한 이 모든 것들은 다 신체적인 질병입니다. 라고 하고 C에서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데 이거는 신체적인 질병이 아니라 정신적인 뭔가 문제가 있어서 고모님이 아픈 걸 수도 있겠죠. 이런 느낌으로 이어지는 게 지금 맞기 때문에 저는 C를 고르겠어요. 다음, can be emotionally unstable 이라고 했는데 or be socially isolated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것도 are illnesses. 이것도 질병이다. Illness is defined as one of the components of health. 우리가 건강을 이루는 요소 중에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그게 질병이다라는 거죠. 자, 역시 B랑 A를 봤을 때 아직 결론이 나오지 않았죠. 그래서 이 conclusion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A는 잠시 제쳐두고 B를 봅니다. Although we may know this intellectually, 우리가 물론 머리로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지만 we tend not to think of non-physical ailments when we think of illness. tend not to think of 하면은 보통은 그런 생각을 안 한다라는 거죠. non-physical ailments, 즉 정신적인 질병을 생각하진 않죠. 우리가 질병, 누가 병에 걸렸어라고 할 때는 뭔가 아까 예시로 들었던 것처럼 암이나 심혈관계 질환 이런 게 먼저 생각나죠. 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흐름 괜찮죠. 그래서 C, B, A가 되겠습니다. 계속 볼게요. That is because we view non-physical ailments is less serious than physical ailments. 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유는 보통은 정신적인 질환보다 신체적인 질병이 더 심각하다 이런 관점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and this view is reinforced by the medical and health establishment. 의료기관 그리고 또 건강보험 관련 우리가 이제 보건의료 관련 기관에서도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관점이 강화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볼게요. A까지 가면 evidence for this conclusion. 자, 이러한 결론 신체적인 질병이 정신적인 질병보다 훨씬 더 중하다, 더 심각하다라는 이러한 결론이라고 한다면 말이 되겠죠. Can be seen by health insurance companies 지금 나오죠. 첫 번째 health insurance companies 하면 여기서 말한 health establishment 느낌. establishment 하면 보통 건물이죠. 근데 건물, 그럼 건강 건물, 의료 건물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의료 건물은 병원을 말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health establishment, 건강 건물은 뭐다? 우리가 보건의료, 공공보건 그런 쪽 관련해서 보건소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health insurance companies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Only recently being required to cover mental illnesses in a similar fashion 까지 끊으면 의료보험 회사에서는 최근에 되어서야 정신질환도 신체적인 질병과 같이 이제 보험 대상으로 보험 적용이 되는 그런 추세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B에 이어서 오는 문단으로 적절하죠. goal shielding이라는 개념에 대해 설명하고 있죠. 우리가 목표가 여러 개 있을 때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이거에 집중을 하고 나머지 좀 덜 중요한 애들은 잊혀지는 그런 건가 봅니다. 자, ABC를 순서대로 보시면 It was only when no creativity goal was set and a do your best or difficult productivity goal was set 이러면서 갑자기 창의성 목표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It was only when 이라는 상황이라는 문장 표현 자체가 그 관련된 상황이 뭔가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은 오로지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문장인데 지금 뭔가 상황이 주어지지 않았죠. 그냥 제너럴한 컨셉 설명만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A는 올 수가 없고 B가 theoretically then in the workplace productivity the most common focal goal would be shielded from resource stealing goals 이러면서 굉장히 좋은 도입이 들어가고 있어요. 이론적으로 본다면 직장의 경우 가장 중요한 목표가 생산성이 될 것이다. 그러면 이것이 다른 자원을 쏙쏙 빼앗는 그런 목표로부터 이것이 지켜질 것이다. 이렇게 되면서 굉장히 괜찮죠. B가 오는 게 예쁠 것 같고 왜냐하면 C는 또
라고 말했는데 자 C 볼게요. In her experimental study라고 합니다. 셸리라는 사람이 연구를 했는데 a productivity goal and a creativity goal 이렇게 하네요. 그러면 B랑 C를 조금만 더 집중해서 볼게요. 어, 자, B를 좀 더 자세히 보니까 One study by Shelley suggest라고 해서 소개를 하는 느낌. 그쵸? 셸리라는 연구자에 의한 한 연구에 따르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B에서 이 이론적으로 본다면 일터에서 뭐 생산성이 나머지 어, 이걸 뭐라 그러지? 창의성과 같은 이런 하위 목표보다는 더 중요시 될 것이다 라고 제너럴하게 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상황으로 들어가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서 B로 볼게요. B다. B로 시작한다라고 봤을 때 B의 끝이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Although no research has directly examined creativity and goal shielding, Shelley suggests that creativity might not succumb to 중요한 게 이거죠. 창의성이 이 지금 방어하는 효과 여기에 succumb to 하면은 지금 사실 당장 몰라도 되는 단어긴 해요. 이거는 굴복하다거든요. 굴복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In a similar way as other goals. 다른 목표들과는 다르게. 그러니까 다른 목표들 in a similar way는 이게 비슷하게인데 not이라고 했으니까 다르게로 가겠죠. 그러니까 다른 목표들은 직장에서는 이제 생산성이 최고야. 그래서 나머지는 다 희생해. 이렇게 되는데 창의성만큼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 같아요. 볼게요. C로 가보시면 당연히 두 가지 목표가 있고 그것은 생산성, 그 다음에 창의성 이렇게 되겠죠. 만약에 두 목표가 모두 굉장히 어려워, 힘들어 이런 경우인데 이때 then creativity did not suffer and both productivity and creativity outcomes emerged 라고 했죠. 이 창의성이라는 것이 고통받지 않았다. 즉 창의성이라는 것이 좀 덜 발휘되고 그렇지 않고 생산성과 창의성 측면에서의 결과가 모두 나타났다 이런 거죠. 여기서 A로 가게 되면 It was only when no creativity goal was set and a do your best or difficult productivity goal was set that creativity decreased. 그러니까 it was only when 이라는 말 자체가 앞에 뭔가 상황이 나와야지만 지금 올 수 있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보시면 창의성 관련된 어떤 목표는 아무것도 없고 그 다음에 최선을 다해라. 혹은 뭔가 어려운 생산성 관련 목표가 있는 그런 상황에서만 창의성 성과가 감소한 것이다. 이렇게 보겠죠. In other words, productivity was not shielded from the creativity goal.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까 했던 말 똑같이 또 하죠. 생산성 관련 목표는 쉴드받지 못하더라. 결국 크리에이티비티 골 역시도 생산성 목표 못지않게 중요하게 작용하는 그런 요소더라라는 결론이 되겠죠. 자, 삽입할 문장은 The situation is rather different, however, in parts of the public sector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 문장 다음에 public sector 얘기가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앞에 어떤 상황이 주어져야 되겠죠. 자, 영국 private sector 하면은 기업이고 기업 그 거버넌스 측면에 두드러지는 점은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시작합니다. 그것도 다른 유럽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어떤 직원들을 부족하다 이렇게 들어가고 있고 독일, 네덜란드, 노르웨이 사례를 얘기하면서 이런 국가에서는 직원이 이 사회에
이사회 board 하면 이사회죠. 이사회 representation 이렇게 이사회에서 직원의 의사가 대변되는 것은 굉장히 흔한 일이고 널리 이루어지는 그런 관행인데 this absence appears to limit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 쭉쭉쭉쭉 하는데 자 4번에 보시면 갑자기 educational organizations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local authority run schools 하면은 뭐예요? 지역 local authority 하면은 지역 권력이죠. 즉 지자체나 이런 지방단체에서 운영하는 지자체 같은 곳에서 운영하는 학교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퍼블릭 섹터가 4번에 오게 됩니다. 아주 간단했죠? 여기 이런 경우는 좀 쉽게 풀리는 경우 일일이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충분히 이해가 가능한 그런 문제였습니다. 누군가가 직접적으로 우리를 설득하려고 한다 그런 기미가 딱 보이면 그러면 우리는 뭘 하기 시작한다. 중앙 centrally하게 정보 처리를 하게 된다 이런 거죠. 자, 볼게요. 재밌는 내용일 것 같은데 In interpersonal encounters, much of what persuades us is processed peripherally. 자, 사람을 만나서 막 얘기하고 이렇게 할 때 우리를 이제 설득하는 것들의 대다수는 지엽적으로 처리가 됩니다. 이 peripheral이 지엽적으로 주변부에서 두 가지가 나오죠. 이게 그렇게까지 많이 나오는 단어는 아닌데 종종 나오니까 웬만하면 알아두시는 게 좋고 이걸 기억하시기 위해서는 이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눈이에요, 눈. 눈이 이렇게 있으면 진짜 못 그린다. 자, 그 눈에 우리가 봤을 때 직접 딱 보이는 가운데에 포커스를 딱 해서 보는 그게 센트럴이죠. 근데 그 주변에 우리가 곁눈질 한다고 하죠. 직접 딱 보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사람이 눈이 이렇게 360도로 있다 보니까 동그랗게 있다 보니까 슥 하고 옆에서 보여. 옆에서 제가 뭐 하고 있는지 다 보여. 이런 거죠. 그게 그 주변부에서의 peripheral입니다. 이게 peripheral vision으로 예전에 쌤 현역 때인가 그때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눈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뭔가를 바라보는 걸 상상했을 때 내가 직접적으로 딱 집중해서 보고 있는 거는 central한 거고 근데 사실 내가 보고 있지는 않지만 옆에 이제 곁눈질로 다 보인다 하는 그 주변부에 보이는 것들 그것이 peripheral하다라는 그런 어감을 좀 기억하고 계시면 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서 막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설득당하는 것들은 대부분 그렇게 주변부에서 정보 처리가 이루어진 거래요. 자, 이게 무슨 소리냐? We do not usually consciously rate ourselves on their level of attractiveness. rate others on their level of attractiveness. 우리가 솔직히 사람들을 만나면 이게 딱 스캔이 되고 평가를 하잖아요. 보통은 안 그런데요. 의식적으로 평가하는 건 아니래요. 그러니까 저 사람 미소가 되게 예쁘다. 뭐 저 사람 되게 유머 있다. 내 근처에 이렇게 몸을 기울이네. 이거 호감 신호랬는데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도 moment by moment. 그러니까 모든 순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쭉쭉쭉쭉 하고 그다음 these behaviors are processed. 이러한 행동들은 이렇게 우리랑 이제 대화하고 있는 사람, 우리가 만나는 사람의 이런 행동들은 are processed via the peripheral route. 다 지엽적인 주변에 있는 주변부에 있는 이 루트를 통해서 via 하면 통해서죠. 정보 처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But they all affect the outcome of persuasion attempts.
하지만 그런 모든 것들, 뭐 예를 들면 저 사람이 얼마나 나한테 호감을 좀 드러내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다 뭔가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설득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 예를 들면 나 뭐 맛있는 것 좀 사줘 라든지, 뭐 아니면 내 생각에는 뭐 이게 더 나은 것 같아, 내 생각에는 뭐 이 집이 더 맛있을 것 같아, 뭐 이런 자잘하게라도 그 사람이 전달하는 메시지, 그 사람들이 나와 대화하는 사람이 나에게 던지는 그 메시지의 어떤 설득력을 결국에 다 결정한다는 겁니다. Likewise, if we go to the bar with someone and this person buys us a drink. 자, 우리가 이제 바에 갔는데 이제 나한테 뭔가를 설득하려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나한테 맛있는 술 한 잔 사줬다고 칠게요. 그러면 의식적으로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아, 뭐라고? 이 사람한테 빚을 졌으니까 어떻게든 좀 갚아야겠다, 이렇게 의식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Rather, we naturally feel this pressure. 그것보다는 자연스럽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뭔가 압박을 받게 되죠. 아, 뭐야, 나한테 술 한 잔 사줬는데 나도 뭐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으로. And so the likelihood is that the reciprocation autopilot kicks in. autopilot 하면은 뭐예요? 그냥 자동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reciprocation 제가 꼭 외우시라고 했어요. 너무 많이 나옵니다. 보답하다, 그러니까 갚는 거죠. 네, 은혜를 갚는 그런 느낌으로 누군가 나한테 좋은 일을 해줬을 때 나도 그렇게 뭔가 되돌려주는. 그래서 likelihood, 자, 이 문장 해석해보면 결국 이렇게 보답하고자 하는 기제가, 우리 마음속에 그런 자동적인 기제가 kicks in 하면은 딱 발동이 된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고, 발동할 확률, 발동해서 그래서 우리가 2차 next round 사주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 다음에 then we may become suspicious of the smiles and praise we are receiving. 그런데 갑자기 뭐래요? 그러면이 나오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받았던 미소들, 또 어떤 칭찬, 이런 거를 굉장히 수상쩍어져. 뭐야, 지금까지 막 나한테 웃어주고 칭찬해주고 이게 다 그냥 진심으로 이렇게 좋아서 해주는 게 아니라 뭔가 숨은 의도가 있었던 건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or wonder why this person is offering us something with no obligation. 의무도 없는데 왜 굳이 이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까지 잘 해주지, 이런 걸 주는 거지?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Under such circumstances, a compliance attempt is likely to boomerang. 이렇게 하죠. 그런 상황에서는 응낙을 하는, 오케이 하는 그런 attempt, 그런 시도가 오히려 부메랑이 돼서 날아올 수도 있다, 이렇게 들어가는데, 자, 볼게요. 제 생각에는 이게 지금 쭉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naturally 얘기했고, do not consciously 이렇게 얘기했죠. 의식적이진 않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어요? peripheral route, 그냥 지역적으로 완전 센트럴하게 핵심적으로 이렇게 정보 처리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사이드에서 오지만 결국에는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쭉 지금 똑같은 얘기를 계속하고 있죠. 근데 갑자기 수상해진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우리가 넣을 문장이, 만약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를 뭔가 우리 마음을 바꾸고 우리 마음을 환심을 사려고 한다라는 그러한 시도가 있다는 거를 명백하게 알아차리게 되면 우리는 그때부터는 더 정신을 차리고 똑바로 이런 인포메이션을 처리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아마 이건 4번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이렇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수상하고 이렇게 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